네, 배우 강지원에게 성폭행과 성추행을 당한 피해자 측이 악성 댓글을 단 누리꾼들을 무더기로 고발했습니다. 네, 고유정 사건의 부실 수사 논란과 관련해 일부 미흡한 부분이 발견됐다는 경찰 자체 진상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지현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피해자 측에서 누리꾼 30여 명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을 했는데 주로 어떤 내용의 댓글들이 좀 대상이 됐나요? 댓글의 대상이 된 이제 고소 대상이 된 내용들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댓글들이고요. 이 사건 처음에 불거졌을 때 그 여성들이 강지환 씨 집에서 잤던 거, 그다음에 처음에 신고를 그리고 112에 바로 하지 않고 문자로 지인을 통해서 감금당했다고 신고했던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는 각종 억측들이 나왔었거든요. 예. 왜 거기서 잠을 잤냐, 신고를 제때 하지 않았냐 그러면서 여성들에 대해서 뭐 우리가 제대로 아는 것도 없으면서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악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네. 거기 보면은 뭐 의도했던 게 아니냐 이런 내용들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 이게 여성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일단은 수치심이 들고 분노감이 치밀었을 거 아니에요. 성범죄의 사실이 벌어져도 특히나 뭐 이런 어떤 가불관계라든지 상하관계에서 벌어졌을 때 피해자가 당당하게 신고를 하지 못하고 나오는 이유는 이런 2차 가해들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참을 수 없다 그래서 이분들이 고소를 했는데 거기다가 이제 강지환 씨까지 영장심사에서까지 혐의 소명이 된다고 나왔고 설령 강지환 씨가 혐의 소명이 안 된다고 나왔다고 하더라도 여성들이 거기서 잠을 자게 된 거나 신고했던 것과 관련해 가지고는 근거도 없는 사실을 이렇게 퍼뜨리는 거는 정보통신망법상의 명예훼손에 해당이 되고요. 예. 그리고 알고 봤더니 여성들이 가게 된 경위도 뭐 강지환 씨가 권했다고 얘기를 하고 신고를 바로 112에 안 했던 것도 통신사 문제였다는 거잖아요. 이런 경우에 이렇게 근거도 없으면서 허위에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내용의 글을 유포를 하면은 최근에는 이렇게 반복적으로 허위 내용을 유포하면은 실형까지도 처벌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범죄 피해자들에게 강요되는 이 피해자다움이 문제가 되는 건데 이게 사실 안희정 지사 재판 때도 이슈가 됐던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피해자들에 대한 이런 악플이 쏟아지게 된 것도 어떤 피해자다움에 대한 그런 기준에서 나온 거라고 봐요. 왜 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인 어떤 증거가 없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예. 앞뒤 정황을 가지고 추단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남녀가 손을 잡고 가다가 갑자기 기습적으로 이제 남성이 여성을 추행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증거는 없어. 근데 여성은 그렇게 추행을 당하고 나서 그 인근의 어떤 경찰서로 뛰어가지 않고 바로 택시를 잡아 타고 집으로 간 경우에 예. 직접적인 증거가 없으면 우리는 그 두 사람의 평소 관계가 어땠는지 아니면은 여성의 행동을 가지고는 추단할 수밖에 없는데 정황 증거라는 거는 이 사실을 가지고 어떤 각도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예. 만약에 이 경우에 왜 너는 경찰서 가서 바로 신고를 하지 않고 뭐 바로 집에 갔냐 아니면 회사에서 왜 이거를 공론화하면서 신고를 하지 않았냐 이런 부분을 문제 삼는 거는 어떤 여성의 의뢰 관계에 있는 지위라든지 다른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피해자다움을 강조하는 기준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까지는 그런 피해자다움이라는 거에 대한 개념이 별로 없었는데 뭐 작년에였었죠. 대법원에서도 이런 판단이 나왔고 그다음에 결정적으로 유명인 안희정 전 지사 사건 이후로 이제는 그런 피해자다움이라는 관점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다각도로 왜 이런 일이 있을 수밖에 없는지를 판단하자는 판례에서도 그런 것들이 많이 지금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뭐 이 사건이 굉장히 의문점이 많은데 살펴봐야 될 게 일단 뭐 피해자들에게 술을 마시게 한 부분이 계획적이었는지 여부가 있겠고요. 또 체포 당시에 이 노래를 부르는 등의 좀 이상 행동을 보였다고 하죠. 예. 이 먼저 계획적이었냐는 부분에 관해서는 1차 그 술자리에서 안희정 씨를 그 강지환 씨가 네. 강지환 씨가 만취 상태는 아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만취 상태는 아니었고 이렇게 집에 가는 것도 가지 말고 콜택시 불러주겠다 하면서 집으로 데리고 갔고 그다음에 이렇게 게임을 하면서 이렇게 술에 취하는 걸 이렇게 유도를 했다는 이런 진술들이 나오고 있어서 이거는 평소에도 뭐 강지환 씨가 다른 사람들한테도 이렇게 콜택시를 불러준다 그러면서 집으로 가자 그런 적이 있었는지 아니면 평소에도 이런 게임들을 하고 놀았는지를 보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강지환 씨에 대해서 마약 검사까지 하는 이유는 긴급 체포 당시에 이분이 지금 행동이 이상했다는 거예요. 경찰이 네. 집에 갔을 때 노래방 기계를 틀어놓고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그러고요. 그다음에 피해자들이 있는 방까지 경찰을 안내한 것도 강지환 씨라 그러거든요. 이상하잖아요. 이게 그냥 예. 단순히 술에 취했을 때 나올 수 있는 행동이 아니었고 그리고 본인은 뭐 처음에 그때 기억이 하나도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 만취 상태였다면요. 아무리 만취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좀 더 지나면은 정말 이렇게 필름이 끊겼다고 하는데
완전히 이렇게 1부터 10까지 다 잊어버리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혹시라도 마약 투약과 관련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마약 투약한 게 맞다고 한다면은 그런 또 성관계 부분이라든지 그런 것도 이렇게 강압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겠죠. 예, 네. 피해자 압박해서 합의를 종용했다라는 의혹도 있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아, 그거는 뭐냐면 이제 강지환 씨가 직접 한 게 아니라 이분이 이제 구속되고 나가지고 소속사 측에서 이 여성들한테 어떤 뭐 재판이 벌어지면은 너희들 얼굴도 다 공개될 텐데 그러면서 합의를 종용을 했고 그다음에 그 강지환 씨 가족들한테 주소도 뭐 어느 쪽으로 가면 된다 이렇게 알려주고 그랬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똑같은 말이라도 이게 직원이고 뭐 소속사고 외주업체고 이런 가불관계에 따라서 또 이렇게 압박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건은 강지환 씨 성폭행 사건하고는 별개로 이게 정말 피해자들이 어떤 겁박을 느낄 만한 그런 정도의 얘기였는지 협박죄로 별도 이렇게 수사를 해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여러 가지 의문점이 있는 만큼 좀 시간을 두고 하나하나 좀 밝혀봐야겠습니다. 고유정 사건, 이게 또 문제가 되는 게 범행과는 별개로 경찰의 부실 수사 논란이 있거든요. 경찰이 이 수사 당시에 그 펜션 주인으로 하여금 청소를 하게 냅뒀다. 이 내용은 좀 뭡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지금 오늘 아침이었어요. 경찰의 이제 진상조사단이 발표를 했는데 예. 저는 이 발표에도 불구하고 논란은 계속될 거라고 보여지는 게 명확하지가 않아요. 지금 이 진상조사단의 발표가 뭐냐면은 현장 보존이 미흡했다. 이 부분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아까 앵커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범행이 벌어지고 그 펜션 주인으로 하여금 그 주인이 반발을 해서 전부 다 청소를 하게 했다는 부분이잖아요. 예. 근데 범죄 수사에 있어서는 현장 보존은 필수예요. 그럼 청소를 하겠다면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는 건데 경찰은 또 얘기를 뭐라고 하냐면은 정밀 감식과 혈흔 검사를 마쳤지만은 아쉽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아니 정밀 감식과 혈흔 검사를 마쳤다면은 이게 왜 아쉬워요? 그 제대로 못 맞췄을 때 아쉽다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예. 맞췄다고 얘기를 하면서 아쉽다,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다. 이게 지금 정확하게 와닿지가 않거든요. 저는. 예. 그다음에 또 문제가 뭐냐면은 이거는 이제 압수수색에 있어가지고는 졸피뎀 약봉지를 못 찾은 부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지난 1일 날 경찰이 이제 고유정을 긴급 체포를 하면서 그 고유정의 파우치 안에 들어있는 그 졸피뎀 라벨 스티커가 있었어요. 그게 일회용 물티슈 안에 부착이 돼 있었다고 하는데 뭐 졸피뎀 그 라벨이라든지 그런 거를 지금 못 찾은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 이거를 경찰이 못 찾고 현재 남편이 경찰에 갖다 줘서 아, 이 사람이 졸피뎀을 전 남편에게 투약을 하고 그래서 자기보다 훨씬 체격이 큰 사람을 제압할 수 있었구나. 이게 이렇게 지금 나왔는데 예. 지금 이것도 그 당시에 긴급 체포할 당시에 조금만 더 이렇게 관심을 가졌었다면은 피의자가 소지하거나 보관하는 물건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이 가능하니까 이게 가능할 수 있었던 부분 아니냐. 만약에 현재 남편이 못 찾아다 줬으면은 이거는 발견이 못 됐을 거 아니냐. 이런 부분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거는 이번에 또 인정을 했습니다. 예, 이 CCTV 관련된 부분도 논란이 되고 있는데 신고 3일째 이제 피해자 남동생이 요청을 해서 펜션 인근 CCTV에서 고유정의 수상한 행동을 이제 포착을 했고 사실 그래서 이제 CCTV를 만약에 경찰이 좀 더 일찍 확인을 했더라면 좀 시신유기에 대한 단서를 잡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었고요. 좀 이 부분은 근데 문제는 없다고 봤군요. 글쎄요, 제가 이 부분은 문제가 없다고 봤는데 이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고유정이 제주 펜션을 나온 게 27일이에요. 그다음에 펜션으로부터 10m 거리에 있는 이런 쓰레기 적치장에 가가지고는 시신의 일부로 보이는 물건을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이 물건이 보기에도 꽤 무거워 보여서 그걸 이렇게 던지는 장면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27일 날 신고가 들어오고 그때까지 경찰은 신고를 안 하다가 28일 날 오후에 이 펜션에 붙어 있는 방범용 CCTV만 봤었고 이제 29일 날 남동생의 요청으로 CCTV를 확인을 해서 이거를 봤다는 얘기인데 예. 고유정이 그 펜션 인근에 있는 그 쓰레기 적치장에다가 이거를 버린 거는 27일이잖아요. 예. 그다음에 27일이었고 그다음에 완도행 여객기를 탔던 거는 28일 날 오후 8시경이거든요. 네. 예. 완도행 여객기 안에서도 시신 일부를 버리는 듯한 장면이 CCTV에 찍힌 게 있어요. 그럼 예. 만약에 이 CCTV를 남동생이 요청하기 전에 이 방범용 CCTV 확인할 때 미리 봤으면은 적어도 완도행 여객기에서 이렇게 버리는 그런 유기하는 장면이 있었는데 거기까지는 좀 막을 수 있었던 게 아니냐. 예. 시신을 좀 일부라도 확보를 할 수 있었던 게 아니냐. 지금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예. 경찰에서는 이게 그냥 일반적인 수사 어떤 관례에 따라서 방범용 CCTV를 확인한 거는 뭐 문제가 없다.
이런 것 같은데 지금 뭐 CCTV 펜션에 적치돼 있는 그 CCTV를 펜션에 설치돼 있는 CCTV를 봤으면은 고유정이 둘이 들어갔는데 고유정만 이렇게 혼자서 이렇게 트렁크만 가지고 나오는 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전 남편은 고유정보다 훨씬 체격이 커요. 예. 근데 이게 트렁크 하나만 가지고 나왔으면은 어떤 인근에 이거를 시신을 훼손해가지고 유기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여기 쓰레기 적치장은 펜션에서 10m 정도밖에 안 떨어뜨렸다고 네. 돼 있는데 안 떨어져 있다고 하는데 예. 이렇게 그냥 CCTV를 그냥 그 펜션에 부착돼 있는 것만 보고 인근까지 찾아보지 않은 게 문제가 없었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또 계속 논란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전 남편 살해 사건 전에 있었던 일이죠. 4살배기 의붓아들 사망 사건. 여기와 관련해서 이제 현 남편과 고유정이 10시간 동안 대질 조사를 했는데 서로 본인은 죽이지 않았다, 상대가 죽였다라고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좀 진술이 엇갈리는데도 불구하고 추가 대질 조사가 없다라고 경찰이 밝혔거든요.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대질 조사라는 게 서로 이렇게 말이 다르면은 양자 동의하에 대질 조사를 할 수도 있는데 이거를 수사기관이 어떤 명확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실체 진실의 발견을 한쪽이 진술에만 의존해야 되는 경우에는 각자 자기 주장만 얘기하고 있으면 대질 조사가 별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 지금의 남편 얘기는 뭐냐면은 이번에 전 남편하고 아이한테 카레 먹였다면서 나도 예전에 그 의붓아들이 사망할 때 그때 카레를 먹었다는 거고 고유정이 건네주는 차를 먹고 바로 이렇게 깊은 잠에 빠졌다는 거고 장례식에도 안 왔다는 건데 네. 그냥 카레라는 공통점만 가지고 그렇게 추단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예. 그다음에 바로 잠이 들었다는 것도 졸피뎀이 일단 검출이 안 됐고 당시에 아이에 대한 부검에서도 어떤 질식사로 나왔거든요. 이게 뭐 약물이라든지 그런 거는 검출이 안 됐다고 봤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시간이 너무 지나가지고는 고유정의 어떤 진술에밖에 의존할 수 없는 상황에서 대질 조사를 해가지고는 실체 진실이 발견되기도 어렵고 예. 고유정도 확실하게 증거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설령 자기가 여기에 관여를 했다고 하더라도 뭐 순순히 그걸 불 이유는 없겠죠. 예. 굉장히 지금 많은 의문점을 남겨놓은 상황에서 이제 고유정이 교도소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전해지고 있는데 굉장히 잘 지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고유정이 처음에 독방을 요청했다가 이게 어떤 자해 가능성이 있다 그래가지고 홍거실에 들어갔다고 하는데 예. 이렇게 구금은 원래는 독실이 원칙이고 홍거가 예외인데 지금 어떤 공간의 문제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이제 홍거가 오히려 원칙인 것처럼 돼 있고 예. 그다음에 이런 뭐 살해 지금 고유정이 중범죄랑 연루돼 있는 중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데 스스로 이렇게 자해를 하거나 극단적인 선택을 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또 이렇게 같이 있게 해요. 네. 그런데 고유정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땐 극단적인 선택은 안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상당히 이중적이란 말이에요. 예. 스스로 분노 조절을 못하고 어떤 뭐 내면에 그런 건 쌓아놓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웃 사람들이나 친구들도 인사 잘하고 재밌는 아이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안에 있는 쌓아놓아지는 어떤 그런 모습과 그다음에 밖으로 보여지는 모습이 상당히 다른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지금 교도소 생활을 할 때도 그대로 연결이 되는 것 같고 네. 보면 또 교도관들한테 인사도 잘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 지금 정당방위 주장하고 있잖아요. 예. 뭐 집유돼서 나갈 수 있다는 희망도 버리지 않고 있는 것 같고 내가 설령 뭐 무기징역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행정 성적이 도우면은 또 이게 뭐 가석방 되는 것도 있으니까는 내가 나중에 지금 여기서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라 석방 이후의 상황도 고려를 하는 것으로 보여요. 그렇군요. 있습니다. 우리공화당이 이제 천막을 자진 철거를 했다가 어제 다시 광화문 광장에 세계동을 설치를 했습니다. 뭐 서울시에서는 철거를 요청하는 계곡장을 보냈다고 하는데 지난번처럼 다시 또 자진 철거를 하고 나면 서울시 입장에서는 조금 난처할 수도 있겠어요. 이게 많이 난처하죠. 왜냐하면 이게 지금 불법 설치된 천막이란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서울시가 이게 광화문 광장을 관리를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언제까지 자진 철거해라 이렇게 통지를 한 다음에 그때까지 안 하면은 이렇게 직접 이렇게 철거를 해버릴 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언제까지 어디를 철거하라고 말할 때는 어디에 있는 무슨 천막이라고 이거를 특정을 해야 되는데 특정을 해서 계곡장을 보내놓고 다 지금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데 싹 철거해놓고 다른 데다가 싹 천막을 설치해놨단 네. 말이에요. 그럼 이게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 지금 공화당에서는 이걸 노리고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치고 빠지는 모습이 마치 그런 만화 영화 톰과 제리 간의 그런 다툼을 보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 서울시에서는 이제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렇게 반복적이고 상습적으로 되면은 행정대집행법상의 이런 통지 절차 없이 바로 철거하겠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공화당에서는 계속 이렇게 치고 빠지고 전략을 하는 게 다른 어떤 노림수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사람들이 대한애국당이 우리공화당으로 당명이 바뀌고 지금
우리공화당이 계속 뉴스에 나오는 게 바로 이 천막 때문이거든요. 아하. 지금 당 홍보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일종의 지금 노이즈 마케팅 같은 일종의 거군요. 노이즈 예. 마케팅 거라서 오히려 지금 서울시가 말려드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예. 일단 지금 뭐 재설치 과정에서 또 충돌도 있었다고 하는데 서울시 공무원의 뺨을 때려서 당원 한 명이 체포가 됐습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경찰이 서울시의 활동을 좀 지원하는 식으로 행정 응원을 펼쳤다고 하는데 정확히 행정 응원이라는 게 어떤 건가요? 행정 응원이라면 행정관청이 각각 이렇게 소관 사무들이 있잖아요. 근데 소관 사무는 아니지만은 다른 행정관청의 업무를 지원하는 그런 거를 말하는 건데 이게 개고장을 보내고 천막을 철거하는 거에는 경찰이 관여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광화문 광장을 관리하는 서울시의 업무인데 여기에 대해서 뭐 불상사가 생길 수도 있고 몸싸움이 벌어질 수도 있고 또 이게 물건이 손괴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경찰이 옆에서 일종의 어떤 심리적인 압박을 주겠다 그런 건데 예. 행정 대집행 과정에 경찰이 이렇게 행정 응원을 하는 경우는 잘 없어요. 예. 그런데 이게 지난번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제 서울시의 천막 철거 과정에서 경찰이 너무 이렇게 적극적으로 지원을 안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한 것들이 이제 경찰에게는 부담으로 다가와서 이렇게 행정 응원에 나서게 된 것이 아닌가 합니다. 네, 예, 강제환 알겠습니다. 사건, 또 고유정 사건, 그리고 우리공화당의 천막 설치까지 사건 사고 관련 전지현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